마지막 강의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땡땡찬식 강의 찾아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조금 섭섭하지만 이번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월드 퍼즐스 41에서 60까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41번은 답이 paradise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했으면 이 dice라는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있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쌍이라는 단어 뭐가 있죠, 영어에? 네, pair 있죠? 여기다가 그냥 dice였으니까 dice를 적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들린다? paradise, paradise, 낙원 아니면은 천국을 의미하는 paradise가 paradise, 우리나라에서도 paradise라고도 많이 쓰는데 이러한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또 TMI 시간이 빠질 수가 없죠. 자, 이 dice라는 게 주사위라고 했잖아요. 자, 얘 복수형 dices 됐죠? 그러니까 dices 치니까 틀린 거 없이 그냥 주사위가 뜹니다. 하지만 원래는 dices가 주사위의 복수형이 아니에요. 원래는 dice 이거 자체가 주사위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라틴에서 온 단어인데 원래는 다이스가 복수형이고 다이스의 단수형이 무엇이냐를 사실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것은 원래는 다이스의 단수형은 die. 그래서 죽다의 die가 원래 주사위의 단수형이었는데 당연히 이 die는 죽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단수를 요즘 날에 와서는 다이스를 그냥 단수로 그리고 다이세스를 복수형으로 사용한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재밌을 거고 이것도 만약에 저희 학교 학생이 아니면은 다른 영어쌤들한테 말해보세요. 영어쌤들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진짜 거의 한 80%의 미국인들도 아마 다이세스가 복수형이고 다이스가 단수형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데 저는 어쩌다가 이걸 공부하고 이거 알아보게 돼서 왜냐? 영어를 사랑하니까. 네, 영어를 사랑하니까 알아보고 공부하게 돼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42번은 스킵하겠습니다. 얘는 답이 oh gross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좀 미국의 뭐 1980년대? 아니면 1960년대 심지어? 그때 뭐 기원을 둔 미드에서 나온 그런 거라서 저도 공감을 못하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자, 43번. 이거는 이제쯤 됐으면은 아재 개그 좀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조금 개그에 센스 있는 분들은 당연히 맞추셨을 거예요. cycle이라는 단어가 3개 있으니까 무엇이다? tricycle. TRI가 트리오 할 때 TRI예요. 트리오 하면 몇 명이죠? 3명이죠? 그래서 3명을 뜻하는 tree 아니면 try가 3을 나타내는 접두사인데 여기다가 사이클 붙이니까 세발 자전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가도록 할 건데 44번도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이해는 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knee라는 게 있는데 knee가 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것도 신체의 일부인데 신체 중 어디를 지칭하느냐? 무릎이에요. 그래서 무릎인데 얘가 light라는 명사 위에 있죠? 그래서 이걸 읽으면은 knee on light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knee on light인데 얘가 뭐랑 똑같이 들린다? 네온. 우리 네온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온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네온을 뜻하게 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45는 뭐냐면은 6 feet underground라는 건데 네, 왜냐면은 feet 해서 이게 6개잖아요. 그래서 6 feet이 ground 밑에 있으니까 under이죠. 그래서 6 feet underground인데 자, 저번에 제가 foot에 대해서 말했죠. 그래서 1foot은 30cm니까 6개니까 30 곱하기 6 하니까 180이겠네요. 그래서 180cm가 될 것 같아요. 근데 180cm 밑에 그라운드인 거죠. 그래서 그라운드라는 게 땅이라는 것도 있지만 수평선, 지평선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땅이 있으면은 그것에서 180cm 밑에
아래를 뜻하는 건데 이 6 feet underground라는 걸 뭔 뜻이냐면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죽은 느낌이 든다라고 할 때 6 feet underground라고 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죽고 그 시체를 묻을 때 이렇게 6 feet 180cm까지 이렇게 파서 그 사람을 묻었나 봐요. 그래서 6 feet undergroun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his 그리고 himself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정말 알면은 실용적이고 정말 유식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his랑 himself가 있잖아요. 자, 이게 근데 어떤 관계 있죠? 네, 서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치사 beside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his랑 himself가 서로 옆에 이렇게 beside에 있으니까 he's beside himself 라는 건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기 overcome with worry 아니면 anger 이라고 적혀있죠. 무슨 뜻이냐 너무나도 붕괴한 거예요. 진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진짜 엄청 짜증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he's beside himself면은 그 자신도 안 보이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화나면은 눈물 이렇게 안 가리고 이렇게 진짜 화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stressed 아니면은 엄청나게 shocked, distraught 여기 제가 그냥 한국말로 하는 거 계속 읽고 있네요. 네, 엄청나게 쇼크를 받은 상태 아니면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 그런 상태를 he's beside himself 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방금 봤던 거랑 똑같은 건데 얘는 뭐냐면은 paradox입니다. 자, 여러분 이 doctor이라는 게 의사라는 건 알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 doctor를 편하게 친근하게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은 doc 그냥 doc이라고 부릅니다. doctor를 줄여서 doc이라고 불러요. doc 그래서 여기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데 Dr. 뭐 Kim 이라는 사람 있으면 Doc Kim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Doc으로 하고 여기를 당연히 두 개니까 S를 붙이겠죠? 그럼 Ducks인데 얘가 또 두 개의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paradox인데 원래는 얘를 똑같이 똑같은 동음 이어가 뭐가 있다? paradox가 있더라. 그래서 paradox 그래서 역설이라는 게 있죠? 역설이라는 게 paradox인데 이거를 뜻하는 그러한 월들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역설이 뭔지 몰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좋을까요? 네, 여기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보시면은 이거는 절대로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모형이에요. 하지만 그래픽으로 컴퓨터이니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모형인데 이거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모순적인 것이기 때문에 paradox입니다. 그래서 역설이 어려우면은 그냥 모순이라고 아시면은 될 것 같아요. 모순. 그래서 모순이라는 단어보다 paradox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8번.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머리를 쓰실 테니까. 자, check, check.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죠? check. 근데 이게 어떻게 써 있다? 네, 거꾸로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네, 위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check up이 되겠습니다. 자, check up이라고 하면은 확인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닥터한테 가서 의사가 갑자기 많이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내 신체를 검사 받을 때도 I got a physical check-up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건강 진단을 하다 라고 했을 때 check-up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검토하다 라는 뜻도 많이 쓰이는데 어떠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다 라는 뜻으로도 check-up 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뭘까요? ROAD 라는 로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떠한 모양을 만들고 있죠? 네, 크로스를 만들고 있죠? 크로스. 그래서 얘는 크로스 로드가 되겠습니다. 크로스 로드가 되겠습니다. 자, 크로스 로드라고 하면은 이렇게 교차로를 말하는 거예요. 교차로. 네, 크로스. 여기도 당연히 이게 크로스 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로드가 크로스의 형태로 있을 때는 크로스 로드라고 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두 가지의 갈래로 교차로가 만들어지는 것도 다 크로스 로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50번 가야겠죠? 자, 50번 보면은 이거는 더블 크로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방금 봤던 크로스 사인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더블 크로스라고 하는데 얘는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면 좋냐면은 더블 배신? 아니면 이중 첩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더블 크로스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뜻은 뭘까요? 네, 그러니까 deceive or betray a person with whom one is supposedly cooperating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중 스파이, 네, 이중 스파이를 더블 크로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크로스라는 거는 이렇게 가로질르다라는 거죠. 가로질르는 거는 조금 이렇게 치팅의 개념이 영어에는 존재해요. 그래서 어떠한 상대를 이렇게 속일 때는 그것을 크로스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중으로 크로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중 스파이 짓을 하는 사람한테는 더블 크로스라고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1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51번은 hang in there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hang, hang이라는 단어가 there, 잠깐만요. 제가 맞겠죠? hang, hang군요. 네, hang라는 단어가 there라는 there이라는 단어 안에 있기 때문에 얘는 hang in there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hang in there는 무슨 뜻이냐면은 좀 버텨 라는 거예요. 거기서 좀 버텨봐 라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버텨봐 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어는 절대 아닙니다. 네, hang in there 하면은 그냥 거기서 좀 잘 버텨봐. 조금만 버텨요. 조금만 참아요. 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이것도 정말 잘 쓰이는 실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이 52번은 무엇이냐 하니까 on이라는 애가 어디 있어요? second thought. thought이 두 개가 있는데 얘를 첫 번째 thought이라고 할 수 있고 얘를 두 번째 thought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on second thought. 그러니까 on이 second thought 위에 있으니까 on second thought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고요? on second thought. on second thought 라는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하자 라고 누가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잠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건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때 우리 on second thought I think this is not such a good idea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n second thought 라고 하면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보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러자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할 때는 on second thought 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래요. 자, 53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absentee ballot인 건데 이게 왜 absentee ballot이냐면은 ballot이 뭐냐면요 여러분 투표 이런 거예요. 투표권 아니면 투표하는 곳을 ballot이라고 하는데 absentee ballot은 무엇이냐 했을 때 부재자 투표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네, 그 당시에 투표를 못할 때 부재자 투표를 해주게 하는데 왜 얘가 absentee ballot이냐면은 원래 T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지 않고 부재한 거죠. 다른 곳에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absentee ballot. 그래서 이 TE랑 그냥 이 T 하나랑 동일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absentee ballot이라는 조금 유쾌한 그런 월드 퍼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54가 있습니다. 54. 여기는 뭐냐? come, co 하면은 뭘까요? 네, 이거는 there's more to come 인 거예요. 자, come이 이미 적혀져 있으면은 여기도 뭐가 적혀져야 돼요? 네, come이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는데 아직 안 적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come을 조금 더 적으려고 하는 상태예요.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there's more to come 이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there's more to come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뭔가가 더 올 거다. 더 좋은 일 아니면 더 안 좋은 일이 더욱더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더욱 발생할 거다. 근데 이 표현은 보통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을 누가 겪었어요 하면은 진짜 걱정하지 마. 분명 더 좋은 일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there's more to come 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55번은 뭐냐면은 그냥 repeat performance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공연 아니면은 두 번째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따옴표가 동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performance니까 두 번째 공연, 두 번째 연습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마 60 이상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6, 땡 ER school인데 얘는 summer school이 되겠습니다. 왜? 선생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더하기라는 게 더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add가 있지만 그거 말고도 sum이 있습니다. sum 하면은 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사일 때 그런 거고요. 이거 조금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sum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지만 더하다라는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네, 동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동사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더하다 아니면은 더함 해서 명사로도 많이 쓰이는데 summer school이 되죠. summer school. 자, summer school이라고 하면은 여름에 하는 school이라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summer school이라고 하면은 얘는 방과 후 학교가 되겠습니다. summer school 하면은 방과 후 학교. summer school. 그러니까 학예 학교 아니면은 방과 후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방학에 하는 여름 방학에 하는 그러한 학교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 많은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문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미국에서 다녔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할 건데요. 자, 미국의 시스템은 어떻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4학년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년까지 다 존재한다. 그래서 12학년이라는 표현이 존재해요. 그리고 10학년이라는 표현도 존재하고. 자, 미국 학생들은 집에 선생님 몇 시에 가요? 네, 3시면은 집을 갑니다.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일단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 멀리 집을 가야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학교를 너무 늦게까지 하면 안 돼요. 네, 많은 학생들이 차를 몰고 옵니다. 차를 몰고 학교에 오지만 그러지 못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쿨 버스라는 거를 운용하고 그 사람들이 멀리 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학교를 일찍 끝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멀다는 이유로 학교가 늦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미국에서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더욱 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학교를 3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잠시만요. 카톡을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꺼지지? 네. 일단 운전 드라이빙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자, 미국에서는 언제부터 운전할 수 있을까요? 네, 답은 15세 반입니다. 15세는 15세고 16세는 16세인데 15세 반은 뭐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당연히 만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랑 이렇게 대화할 때 what's your age? 아니면 how old are you?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에 오래 살던 외국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I am 만약에 27살이다 하면은 I am 27 in Korean age. 그래서 나는 한국 나이로 27이야 라고 해요.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한국 나이로 27이라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즉 우리나라만 거의 쓰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중국도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만 나이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진짜 거의 전 세계적으로
만 나이가 아닌 한국 나이를 사용하는 거는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12월 뭐 31일에 태어난 애는 하루가 지나자마자 하루가 만 나이로는 하루인데 벌써 2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죠. 이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네, 태아에 아기가 있을 때도 그것은 소중한 생명이니까 그때도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을 하여서 그것을 1년이라고 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나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돌아오면은 미국에서는 당연히 만 나이를 쓰게 되죠. 그래서 만 나이로 제가 만약에 생일이 1월이다 그러면은 7월에 15세가 되고 7월에 그 응시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제가 생일이 9월이다 하면은 내년 3월에 응시를 해서 driving permit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네, 일단은 임시적으로 운전을 허용해주는 permit이라는 걸 받고 운전할 수 있는데, 이 permit을 받으면은 그냥 아무 때나 운전을 못해요. 아무 때나 운전을 못하고 옆 조수석에 한 명만 태울 수 있고 저녁 9시인가 10시 이후에는 운전을 못해요. 네, 조수석에 뭐 경력이 많은 사람이 태워야 되는 게 아니라 단지 보통 자동차가 있으면은 5명까지 탈 수 있죠. 5명까지 탈 수 있는데 5명 태우면 안 돼요. 이 permit 있는 사람은. 네, 옆자리에 한 명까지만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태우고 할 수 있고 저녁에는 저녁 9시 이후에는 운전을 못하고, 그리고 한 6개월? 아니면 1년이 지나면은 제가 알기로는 진짜 라이센스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따면은 그냥 제약이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자유롭게 어른들과 동일하게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3 수능이 끝나고 그 이후에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1 때부터 학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열어요. 네,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드라이빙, 이 퍼밋을 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열어줘서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거기서 배웁니다. 그래서 보통 고1, 근데 고1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중3이 됩니다. 그래서 중3 때부터 운전 교육을 받고 운전 연습을 해서 운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네, 그래서 문화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운전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라서 스쿨버스를 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점심시간이 보통 미국은 1시간이에요. 정말 길죠?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딱 4과목만 배웠어요. 한 과목당 하루에 1시간 반씩 배우고 이 동일한 과목을 월, 화, 수, 목, 금 다 배우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4과목을 월, 화, 수, 목, 금 매일매일 1시간 반씩 배우더라고요. 네, 그리고 점심시간이 1시간이어서 3시에 학교가 끝났어요. 정말로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다 그 시간을 허비하진 않아요. 미국은 독서 교육이 정말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공부를 정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제 친구들에 따라서 공부를 많이 안 하게 됐는데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독서를 하더라고요. 진짜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떠들 수 없는 시간에 아니면은 조금 버스에서 이렇게 집을 가는데 옆에 친한 친구가 안 앉았어. 그럴 때에는 애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꺼내서 책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학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는데 책은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책을 진짜 많이 읽는 때는 하루에 2권까지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엄청 짧은 책 말고 100페이지 넘어가는 진짜 150, 200페이지 되는 책을 하루에 2권 읽기도 했어요. 당연히 그거는 뭐 토요일 같이 학교 안 가는 날이었겠지? 였겠죠? 네.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런 학생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 아니면은 집에 가서 우리나라의 수능에 해당되는 SAT를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다른 건 무엇이냐? SAT가 1년에 4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이 4번 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 테이크할 수 있느냐? 아무나. 제가 알기로는 아무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학년, 즉 우리나라 고1 때부터 이걸 보통 테이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은 고1 때부터 보고 공부를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애들은 그냥 고2 때부터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 본 SAT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와 진짜 편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편해요. 왜냐? 우리나라 수능은 너무나도 어려운 반면에 SAT는 편합니다. 다만 어쩔 때 편하다? 영어를 엄청나게 잘할 때. 그러니까 원어민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학교를 나온 애들한테는 SAT가 정말 쉬워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평균적인 애면은 아마 만점, 그러니까 영어가 지장이 되지만 않았다면은 만점을 거의 받을 거예요. 그래서 편할 수 있는데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면은 미국은 대학교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입학 시험이 없어요. 대학 입학 시험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면은 갈 수 있고 심지어 대학 등록비도 제가 알기로는 무료예요. 정부에서 다 대줍니다. 그러면 진짜 뭐야 이거 너무 꿀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학교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프랑스는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못하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시험 보는데 정말 못한다? 얘가 뭐 2학년에 그냥 대학교에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어요. 왜냐? 얘가 공부를 안 했는데 얘가 대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있죠? 네. 소중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짜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얘를 킥아웃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나라들에서는 대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까지 열심히는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다만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이렇게 사고력을 이렇게 넓혀가고 논리력을 이렇게 키워나가고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에서는 그렇게 자신이 넓혀간 것을 토대로 조금 깊이 학문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뭐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단지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면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 가지의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거의 없는데 3학년, 4학년, 고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자기가 원하는 일단 1학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3, 4학년 때부터는 세 가지의 등급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냥 아카데믹을 들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스탠더드 클래스를 들을 수 있고 아카데믹 클래스를 들을 수 있고 아니면은 AP 클래스를 들을 수 있어요. AP라는 거는 Advanced Placement 그래서 선행된 그 위치 그래서 사실상 대학교 수준의 강의를 고등학교에서 들을 수 있어요. 이걸 들으면 뭐가 좋으냐? 대학교 가서 학점을 덜 들어도 돼요. 그러면은 미국은 등록금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스탠더드는 당연히 제일 쉬워요. 그래서 영어라는 과목이 있는데 영어가 스탠더드 과목이 있고 아카데믹 과목이 있고 AP 과목이 있을 수 있는데 스탠더드는 만점 A를 받았을 때 A라는 학점을 받았을 때 4.0 점수를 줍니다. 반면에 아카데믹 수업을 들었으면은 5.0을 주고 AP를 들었으면은 6.0을 줘요. 그래서 당연히 얘네를 들으면은 점수가 높아지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것도 잘해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SAT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또 외부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지만 봉사활동도 꽤 해야 되고 근데 봉사활동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미국에선. 그래서 보통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스포츠가 정말 중요해요. 스포츠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솔직히 스포츠만 잘해도 좋은 대학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선 당연히 풋볼이 엄청나게 흥행하죠. 그래서 미식 축구가 엄청 흥행하는데 거기에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레슬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트랙 달리기 그런 종목을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학교에서 이런 스포츠가 있는데 여자애들도 정말로 참여를 많이 해요. cheerleader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자 바스켓볼, 여자 베이스볼, 그러니까 여자는 소프트볼이라고 하는데 등등 해서 이러한 수업 외, 아카데믹 외 다른 특별한 활동을 정말로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도 꾸준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봉사를 했는데 이 봉사를 1년 동안 동일한 곳에서 했다 하면은 이것도 플러스 점수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교사 추천서를 받아요.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나라라면은 제자가 찾아가서 선생님 교사 추천서 써주세요 하면은 우리나라는 정이라는 게 있어서 잘 써줍니다. 무조건. 우리나라는 무조건 잘 써줍니다. 진짜 엄청나게 특이한 케이스 아니면은 무조건 잘 써주는데 미국은 정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따뜻한 게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건 합리적이긴 해요. 왜냐면 교사는 이렇게 돌보미가 아니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상 담임도 없어요. 미국은 담임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것도 TMI인데 미국에서는 교사들이 방학 때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조금 받으면서 그냥 1년 내내 계속 연금을 받을래? 계속 월급을 받을래? 아니면은 그것보단 조금 더 많이 받아서 학기 중에는 돈을 받고 방학 중에는 안 받을래? 라고 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후자를 택하면은 보통 선생님들이 방학 때에는 그 스위밍풀 가서 이렇게 닦고 이렇게 안전가드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여튼 그런 사람 이렇게 담임이 없고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정이 당연히 우리나라에 비해선 떨어져요. 그래서 교사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때는 친하지 않으면 안 써주거나 근데 여기서 친하다라는 거는 수업을 들을 때 정말로 열심히 듣고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 성실히 답하고 수업 중에 누가 힘들어할 때 도와줬다라는 거 그런 게 드러났을 때 선생님은 좋게 생각하겠죠? 그게 아닌 이상은 일단 1. 안 써준다 2. 안 좋게 써준다 아니면은 좋게 써주진 않는다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 선생님과는 내가 사이가 원만하고 내가 정말 잘했던 것 같아 라는 선생님한테 가서 추천서를 받고 이 추천서가 효력이 대단합니다. 미국에서는 효력이 대단해요. 미국은 신뢰사회라고 해요. 그래서 교사가 추천서를 써줬으면은 대학가에서는 그거를 믿어줍니다. 무조건. 우리나라에서는 안 믿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믿어주기 때문에 교사가 진짜 진정성 있게 써준 추천서는 큰 효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학교 내신과 SAT, 외부 활동, 그리고 진짜 교사 추천서 이렇게 4가지가 크게 대학을 가는데 크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조금 딴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60까지는 한다고 했으니까 60까지 해볼까요? 자, low라는 단어가 C-O-M-E 안에 있죠? 그러면은 low income인 거죠. low income. 근데 income 이 뭐냐 하면은 수입이에요. 그래서 low income이니까 저수익이란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은 low income이라고 합니다. 자, 58번 이건 무엇이냐? Thumbs 얘가 뭐냐면은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 thumb인데 S까지 붙여서 2개. 두 개의 엄지손가락을 지칭하는 건데 얘를 위로 읽어야 되니까 뭐다? thumbs up. 그래서 엄지손가락 척을 thumbs up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잘했을 때 아니면은 애한테 말할 때는 two thumbs up for you. 그래서 2개의 엄지손가락 너를 위해서 이렇게 올릴게 라고 말을 합니다. two thumbs up for you. 자, 59번은 얘는 foreclose라는 건데 close가 4개니까 foreclose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스펠링은 F-O-R-E-C-O-S close가 되겠습니다. foreclose 이거는 안 좋은 뜻이에요. 강제집행이에요. 그래서 차압입니다. 차압. 그래서 강제집행 무엇이다? foreclose라는 단어이다. 자, 마지막 우리 60번에 드디어 왔습니다. 자, 60번은 무엇이냐면은 이건 뭘까요? 이거 조금 잘못 써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이게 조금 잘못 써졌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 61번 보도록 할게요. 네, 60번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네, 61번을 보니까 얘는 무엇이냐면은 long weekend입니다. weekend.
네, K로 end가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길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weekend가 되는데 weekend는 뭐죠? 네, 주중이 아닌 주말이죠. 근데 어떤 주말? 긴 주말. 그러니까 원래는 토요일, 일요일 쉬는 건데 뭐 월, 화, 수가 쉬는 날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5일을 쉬니까 이럴 때를 long weekend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영어 1, YBM 영어 1 과 몇이죠? 네, 2과를 드디어 끝내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딴소리도 많이 했고, 조금 본문과 관련되지 않은 것도 많이 말씀드렸고, 이렇게 월드스를 통해서 본문, 우리 교과서랑은 조금 그렇게까지 연관성이 크지 않은 것도 좀 했는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음으로써 영어에 대한 호기심과 영어에 대한 흥미만큼은 좀 높아졌으면 바람입니다. 네, 높아졌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언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언어를 정말로 흥미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더욱더 알아가고 싶고 그것을 내가 주체적으로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영어 실력, 언어 실력이 신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화적인 측면과 그리고 조금 실용적인 영어 표현들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조금 간혹 가다가는 과하기도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진짜 17시간 동안 17차시 동영상 동안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저는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을 어떤 분들이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영어를 공부할 때 그리고 그냥 고등학교 공부를 3년 동안 공부할 때 항상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진짜 힘든 일 없이 그리고 슬픈 일 없이 항상 좋은 추억을 선생님들과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쌓으면서 고등학교 생활 정말 행복한 기억으로만 가득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어떤 분이 듣고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해드렸듯이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링크 그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뭐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은 댓글에다가 적어주세요. 네, 영어에 대해서 아니면은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냥 상담하고 싶다 라는 것도 있으면은 저한테 쿨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되니까 항상 응원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을 테니까 저한테 거리낌 없이 다가오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7차시 동안 제 강의 좀 미흡한 점도 많고 제가 조금 사실 국어 실력이 딸려요. 그래서 제가 말하다가 한글 발음이 조금 셀 때도 있고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나 두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서 조금 말을 이상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다 참아주시면서 열심히 들어주시고 제가 만든 미흡한 학습지도 열심히 다 해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